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정말 좋은 우리 조그맣게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든 크게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든 정말 좋은 거름, 저희는 천연 거름으로 이제 그 모든 농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료하고 농약을 쓰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농약은 말할 것도 없고 비료도 좋지가 않아요.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푸르네라는 회사입니다. 푸르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미생물 농법이라든지 이런 천연 영양제를 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먼저 실험을 좀 해봤는데 실험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박인 게 제가 고추를 그때 안에서 바깥으로 옮겼던 게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막 시들시들하고 막 점점 죽어가가지고 이거를 줬어요. 이제 미생물 배양을 해가지고 발효를 해서 줬는데 대박이에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푸르네 제품이 장점이 뭐냐면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성장을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사람도 아프면요, 그러니까 몸을 잘 못 먹고 영양이 부족하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다른 병까지 걸리고 계속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동물이든 작물이든 똑같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미생물 배양을 해가지고 거름을 준다든지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도 이 성장이나 이 수확량이 다릅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일단은 이 물통이 필요한데요. 이건 제가 이제 20리터짜리 물통을 2개를 준비했고 이건 배양이 된 거고요. 이제 배양이 이건 안 된 겁니다. 이 20리터짜리 물통에다가 10리터 정도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요 GCM 요 봉지 안에 이렇게 이제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같이 와요. 배달을 시키면. 근데 요 GCM 플러스라는 거를 먼저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작은 거. 그리고 여기다가 두 번째로 여기 안에 이것도 들어있거든요. GC 플러스 M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같이 뜯어갖고 다 넣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까면요. 여기에서 그 개껍질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건데 유익균이에요. 100% 천연입니다. 이거를 다 넣습니다. 이렇게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GC 플러스 M을 요건 액비로 되어 있거든요. 요걸 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배양할 때는 보일러실에서 배양을 해갖고 지금 나온 건데 제가 오늘 마늘밭하고 양파밭에도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마늘밭 양파밭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화초 있죠. 화초 같은 거에다 키우면요 화초도 잘 자라고 빨리 굵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 기포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저는 이렇게 다시 안으로 갖고 들어갈 거예요. 이 기포기를 넣어야 돼요. 기포기. 어항 파는 데 같은 데 가시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기포기 이런 가정용 작은 거 요런 거 사시면 돼요.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산소 기포기 요거를 줄로 해서 이거를 물통에다 넣어줄 겁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배양이 안 되고요. 24시간 이런 식으로 배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야외에다 두시면 안 되고 따뜻한 곳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다 두시면 되는데 냄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거실 같은 데다 해 두셔도 돼요. 요렇게 3일을 둬야 됩니다. 이렇게 배양이 이 상태로 24시간 틀어놔야 돼요. 그래서 3일 정도를 놔두세요. 3일 정도를 놔두면 배양이 1차 배양이 끝난 거예요.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이거 파워키틴 플러스 M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넣어주셔야 돼요. 3일이 지나고 나면 파워키틴 플러스 M을 여기다가 다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설탕 종이컵으로 1컵 그리고 비료를 종이컵으로 1컵 해서 3가지를 더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이 모두 들어가 있는 요소는 안 됩니다. 복합 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 인산, 칼륨이 들어간 비료를 설탕 1컵, 비료 1컵, 그 다음에 파워키틴 플러스 M 요거를 동시에 3일 지나고 나서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놔두면 이제 4일째부터 급격하게 색이 변합니다. 이제 막 분해가 되는, 이제 그때부터 배양이 더 급속도로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일 정도 딱 됐을 때, 6일이 되면 배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쓰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요 상태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2대1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6일 지나고 나서 여기다 물을 꽉 채웁니다. 20리터로 만들어요. 다시. 그러니까 6일 되고 나서 물을 채우면 이제 20리터가 되죠. 그리고 그거를 바로 쓰지 마시고 하루 기다렸다가 이제 7일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20리터가 이제 원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대1 비율이나 3대1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물에다 섞어갖고 이거를 원액을 쓰시면 돼요. 반드시 25도 30도 따뜻한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푸르네 백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충에 유충에 함유된 젤라틴과 병원성 곰팡이의 세포벽, 해충의 알에 포함된 키틴을 분해할 수 있는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을 대량으로 배양을 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병해충 예방은 물론 대량 배양 시 분비되는 고급 대사물질이 작물의 생육 및 활성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이제 배양을 하시고 나서, 배양하고 나서 15일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고 나서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생물 농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게 액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밭에 그냥 거름으로 그냥 쓰셔야 되고요. 이런 미생물 농법으로 하는 거는 좀 빨리 배양을 해서 최대한 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작물을 심을 때 15일마다 보통 웃거름을 주잖아요. 계속 웃거름으로 주셔도 되고요. 뭐 그냥 뭐 연면 시비 하셔도 되고요. 아주 대박입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제 GCM 농법, 이게 이제 GCM 농법인데요. 그 GCM 농법의 아주 정확한 내용은 제가 푸르네 측의 자료를 제가 뒤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마늘밭하고 양파밭에 줄 건데요. 주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 좋냐면 제가 실내에 있는 화분이나 화초에도 좋고 지금 다 주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곳에 다 줄 수 있습니다. 나무도 되고 다 됩니다. 이제 이걸 주게 되면 겨울에 추울 때 얘네들이 그 작물들이 그 추위에 견딜 수 있고요. 면역력도 올라가고 생산성이 증대되고 수확량도 늘어납니다. 여기 외부에 두시면 안 되고 보일러실 같은 데나 거실에 따뜻하게 두셔서 하셔야 됩니다. 물에다가 희석해서 땅이 얼었을 때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작물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비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눈도 내리고 그래서 물 얼잖아요. 얼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밭하고 양파밭에 주셔도 되고, 전 시금치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늘밭하고 양파밭에 오늘 좀 줄 건데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냥 모든 농작물이 비료를 주게 되면요,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은 산성화가 돼요. 그 땅이 비료가 안 좋은 거예요. 비료 진짜 쓰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푸르네입니다. 푸르네. 아주 이런 훌륭한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됩니다. 네, 푸르네 주소이고요. 판매처 링크라든지 전화번호 제가 댓글 공지에 올려드릴 거고요. 유기농으로 꼭 작물 농사에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GCM 농법 들어보셨나요? GCM이란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하여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 GCM 미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작물의 뿌리에 붙어 양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선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여 선충을 방제하지만 농약은 땅속에 깊이 잔류하여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죠. 그렇다면 키틴은 어떨까요? 키틴은 개 껍질의 성분입니다. 선충 알껍질, 곰팡이의 세포벽도 키틴으로 구성되어 있죠. 즉, 키틴을 주 먹이로 삼고 있는 미생물이 곰팡이의 세포벽과 알의 껍질을 분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의 표피는 젤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역시 젤라틴을 주 먹이로 삼고 있는 미생물이 유충의 표피를 분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농법이 가능해지죠. 미생물도 생명체이기에
수많은 곰팡이 세포, 선충해알, 유충 등을 먹다 보면 배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설물을 대사물질이라 하는데 이 대사물질은 작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비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친환경적인 GCM 농법을 이용하면 누구나 풍족한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GCM 농법의 장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는 연작. 같은 작물을 오랜 기간 반복해서 심다 보면 이 작물만 먹는 유충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연작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결과 수많은 곰팡이, 유충 등은 농약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GCM 농법은 내성이 거의 없죠. 전통 농법과 비교했을 때 비용은 비슷하거나 적게 들지만 농산물의 수확량과 품질 등 다양한 부분에서 훨씬 더 큰 이득을 얻게 될 거예요. 환경도 살리고 작물의 수확량도 올리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GCM 농법. 푸르네와 함께 시작해보세요.